예,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박백범입니다. 지금부터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7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 시안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17학년도 수능체제는 시안에서 제시하였던 현행 골격 유지한 문이과 일부 융합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 중에서 교육과정 내에서의 운영 가능성, 제도의 안정성,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 측면에서 현행 골격 유지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문이과 융합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고려하여 금년 말부터 융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에 착수하고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한국사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할 뿐만 아니라 절대평가를 9등급을 도입할 것입니다. 수능 시행일은 당초 11월 마지막 주 또는 12월 첫째 주를 검토하였으나 한파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11월 셋째 주에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017학년도에도 유지되며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기준은 완화 적용토록 유도합니다. 즉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등급으로만 설정하고 100분위 사용을 지향하게 됩니다. 성취평가제는 내년 고1 학생부터 보통교과에 적용하되 대입전형 반영은 2018학년도까지 유예합니다. 성취평가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운영 결과를 보아가며 2019학년도 이후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여부는 2015학년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교육을 통해 키워진 학생의 꿈과 끼를 충실히 담아 학생부가 대입 전형에서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방식을 개선합니다. 먼저 진로 분야 및 학교에서의 예술, 체육 활동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관련 기재란을 신설하였으며 학생부 서술식 기재 항목이 객관적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입력 내용 작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부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련자 징계 양정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부 개선 방안은 관련 훈련 개정 등을 통해 2014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입제도가 학교 및 대학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간담회, 교원 연수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대입제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고교 대학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소속 언론사와 이름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연합의 구정목 기자님. 예, 연합뉴스의 구정목 기자입니다. 문이과 융합을 2021학년도로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이제 다음 정권인데 이게 다음 정권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걸 현 정권에서 어떻게 좀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포기하는 게 아니냐, 문이과 융합안을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표현에서도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예, 보도자료 이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제일 밑에 그 스케줄 표가 나와 있는데요. 당장 곧 11월 달부터 교육과정 개편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1년 반 동안 15년 5월까지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과서가 개발이 되고 교과서 검정을 하고 또 관련 교대나 사대에서
주로 4대가 되겠습니다만 교사 양성까지 맞춰지면 2018년 3월부터 요 새로운 교육과정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이 융복합형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고 적용이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수능도 개편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사님이 걱정하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고 수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2021년도에 새로운 수능으로 개편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이재일 신학 이데일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안이 미뤄졌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교육과정 개편이랑 좀 맞물려 들어간다 이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 검토할 때 이 부분을 좀 검토 안 하셨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편하고 안 맞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전에 검토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시안 발표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의견을 수합해 보니까 좀 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조금 늦추도록 그렇게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 개편하고 교과서 개발하고 교원 양성하고 또 기존 교원들은 연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서 시행되는 게 옳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대답이 다 됐나요? 현재, 예. 현행 교육과정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교육과정을 개편을 하려고 했고요. 현행 교육과정 중에는, 융합과학이 있었고 공통사회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이런 융복합형,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현행 교육과정 중에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불충분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과서도 만들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17학년도 이후에도 그거는 또 다른 검토 없이 그냥 일단은 17학년도까지 그렇게 간다 봐주시고요. 그 이후 문제는 또 그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교육과정 개편이요. 예. 그러니까 융합과학하고 공통사회를 이렇게 좀 내용을 바꾸거나 그렇게 딱 포인트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총체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과학 공통사회 내용이 바뀌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교과목 체제부터 지금 사회탐구가 11과목이고 과학탐구가 융합과학까지 해서 9과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목 분류를 하는 게 과연 옳은지 융복합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과목을 가지고 갈 거냐 하는 그 교육과정 총론 부분부터 개편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교육과정 개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능도 거기에 따라서 개편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매경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이 되는 시험이 되면요, 결국에는 선택형 수능 체제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바뀌는 거죠. 이제 모두가 다 동일한 시험을 수능으로 보고 그때 말씀하셨던 거에 따르면 이과 같은 경우에는 선수 과목으로 따로 이렇게 내신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선택형 수능 체제가 2021학년도에는 그래서 말씀하신 우리가 한 것처럼 수능 체제 개편을 검토해야 된다. 그 얘기인데 그거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는 지금처럼 그런 방만한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는 선택형 교육과정은 좀 탈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 개편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이를테면 지금 문과 학생의 경우에는 사회탐구가 중에 2과목밖에 선택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과 과목은 전혀 안 하고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도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 2-3과목 정도밖에는 거의 공부를 안 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편해야 될지 그런 논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수능 체제도 거기에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다루는 겁니다. 예. 예, 한국일보 김지은 기자님.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그 이한 일부 융합안에 대한 그 여론조사 답변율이 제일 높은데 그 현행안으로 결정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교육과정 때문인가요?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이유를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시게 된 이유를 좀. 예, 설문조사 결과가 이제 우리가 했던 설문조사에서는 이안이 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왔는데요. 그 밖에 다른 기관에서 했던 조사에서는 3안이 높게, 그 문이과 통합형이 높게 나왔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저희들이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뭐 물으시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융합안에 대한 여론조사 그 답변율이 제일 지지율이 높았는데 이란으로 결정을 하시게 그거는 이제 자꾸 바뀌는 거에 대한 그 거부감이나 그 바뀌는 거에 따른 어떤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바뀌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 지난번에 시안 발표할 때도 이란을 최우선적으로 그래서 검토한다고 예고를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설문조사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이란에 대해서는 현행 교육 체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응답이 뭐 고등학교나 학부모 또는 대학에서도 기대했는데 이안에 대해서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개선이 필요하다. 결국 뭔가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법안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급적인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결론을 그렇게 진 것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